여러분, 이건 단순한 코인 뉴스가 아닙니다. 해외 직구할 때 달러 환율 많이 신경 쓰이죠. 미국 주식 사면 환율 따라서 수익률이 요동치죠. 그 달러 결제 시스템이 흔들릴 위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미국은 리플과 같은 민간 기업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 그 싸움의 핵심 법안 지니어스법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내 통장, 내 주식, 내 투자와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목 XRP 리플은 어제 11일 갑작스레 하락을 시작한 뒤로 충분히 눌린 상태에서 방금 전 급격한 상승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충분히 하락한 상태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이 순간에 매수를 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신호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과연 왜 이 타이밍에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한 뒤로 왜 갑작스레 상승이 나왔던 건지 차트 분석과 가격적인 측면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과 매매 전략까지 매우 중요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자, 뉴스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종목 XRP 리플의 가격적인 흐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리플은 방금 전에 갑작스레 상승이 나오면서 가격을 이전 고점을 향해서 한 차례 끌어올렸었는데요. 자,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자마자 다시 기나긴 꼬리를 만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렇게 갑작스레 긴 양봉이 생긴다고 해서 이번에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따라 들어갔다면요, 여러분들 갑작스레 물려서 지금 하락하는 상황을 겪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셨다면요, 이번에 상승 왜 나오게 된 건지 알 수 없었겠지만요, 지금부터 지난번에 하락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격이 내려왔었고 무슨 이유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한 차례 위로 터져 나올 수 있었는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영역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요, 지난번에 큰 폭의 상승이 왜 하필 이 자리에서 막혔었고 하락을 거듭한 뒤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건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자, 첫째로 지난 하락은요,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가격을 뒤로 쭉 밀어서 보시면요,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기만 하면 하락이 시작되었던 매도세가 유입되기 좋은 자리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큰 차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해당하는 자리까지 목표가로 가격이 도달을 하게 됐었고, 이전부터 꾸준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과 매도세가 다시 유입되기 좋은 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 역시도 이렇게 꽤나 큰 폭으로 약 15% 정도 상승을 한 뒤에 급격한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갑작스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완전히 넘겨주기 전까지는 확실한 매수세로 인정을 할 수 없고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경고하는 신호를 보내드렸던 건데요. 자, 그렇게 가격이 한 차례 그리고 연이어 두 차례 하락을 한 뒤로 저는 충분히 눌린 뒤에 여러분들께 다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조금 더 아래자리까지 눌린 뒤에 약 2.3달러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와중에 이상하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무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상승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가격을 들어 올리게 되는 무언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이 자리를 먼저 체크해 놓은 뒤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들어 올리는 현상을 확인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저는 이 자리만 오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뒤로 한 차례 가격이 높아졌다가 다시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전부터 꾸준하게 내려오기만 하면 매수세가 유입되던 이 자리들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내가 손절로서 잃어야 하는 손실폭보다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부 물량을 다시 진입을 한 상태로,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더욱더 좋은 자리에서 잡기 위해서 아랫자리까지 내려오면 잡을 생각으로 진입을 했었고요. 자, 먼저 선발대로 진입했던 물량이 이전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상승을 해주는 와중에 다시금 가격이 올라오기만 하면 꾸준히 눌리던 자리를 뚫어 올리게 되자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상단에서 가격이 막혀서 내려왔었고, 그렇다면 아래에서부터 왜 이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보내드렸고 매수를 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꾸준히 저항을 받던 자리를 넘겨주게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그렇게 갑작스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된 건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해당하는 자리는요, 이전부터 가격이 올라오기만 하면 매도세가 유입되기 좋은 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더욱더 큰 차트에서 보게 되면 아래로 가격이 눌리는 하방 압력이 형성되기 좋은 자리가 동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단에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를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기만 하면 다시 눌려서 내려가게 되는 저항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해당하는 저항 자리를 뚫어주면서 재차 가격을 위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 영역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번에 상승 갑작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못 잡아서 이번에는 정말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따라잡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 영역을 보지 못하고 다시 물린 상태로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매일같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의 흐름,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요, 그러한 영상이나 정보들을 볼 때 어떠한 논리 과정을 통해서 매매가 진행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논리 과정까지 모두 확인한 뒤에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만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보내드린 뒤에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전에 올라오기만 하면 꾸준하게 다시 눌리던 자리를 넘겨준 상태에서 위에서 가격대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매도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격이 다시 한번 상단에 올라오면서 윗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가격대를 유지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이 갑자기 시장에서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러한 자리들을 쉽게 따라붙게 되면요, 전반적인 흐름과 어디서부터 가격이 꺾일 수 있는지 저항 자리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매매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들어가자마자 다시 가격이 쫙 아래로 밀리면서 이상하게 내가 사면 꼭 물리더라 라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한 자리에서 물려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고통받는 걸 막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매매하고 있는 과정 모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매수 신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다 무료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과 제 진입 상황을 공유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서 물리지 않고 충분히 가격이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진입을 다시 해서 이 매수 신호와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란을 클릭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료로 신호를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신청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알람을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시고 보내기를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면요, 이렇게 시장에서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수 신호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지금처럼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가격적인 흐름과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 신호 이렇게 댓글란에서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 놓으셨다가 저와 함께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됩니다. 자, 현재 상황은요, 이전부터 아래로 내려오기만 하면 매수세가 유입되기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단에 형성되어 있던 저항을 받는 자리를 강하게 한 차례 뚫어 올린 상황이고요. 자, 뚫어 올린 상황에서 상단에 가격이 올라오기만 하면 다시 눌릴 수 있는 저항 영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자마자 갑작스레 쭉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눌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요, 아랫자리는 다시 가격대가 올라가기 좋은 상황이고 위에는 올라오면 가격이 눌리기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은요, 가격이 위로 아래로 흔들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저는 아랫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는 동안에 수익을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가격이 내려와서 좋은 자리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 알람 반드시 신청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가격이 위로 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께 반드시 설명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불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종목 XRP 리플에서는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출시를 한 뒤로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지니어스법이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중단된 배경에는요, 놀랍게도 민주당 의원 9명의 지지 철회가 있었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로는 AML 같은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이 있겠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정치적인 싸움이 더욱더 큽니다. 그리고 이 부결은 단순히 끝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다른 암호화폐 법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소식이 나오자 지니어스 법안의 부결에 대해서 업계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이렇게 말했죠.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런데 미국만 정치적인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건 미국의 손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현재 다루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이를 둘러싼 내용은 경제적인 측면이 더욱더 큰 것인데 실제로는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핵심이 되고 있는 지니어스 법안은 과연 어떤 걸까요? 자, 해당하는 내용이 지니어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는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나긴 제목의 앞 글자를 따서 지니어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발행하는 액수에 따라서 감독과 규제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요건으로도요,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필수화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운영할 시에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서 이전의 테라 사태처럼 한 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져서 사라져버리는 일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증검토위원회를 설치해서 주 정부 규제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여부를 평가하는 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정부의 안전망에 민간이 제작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과 속도를 더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규제와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해서 미국 금융 패권을 지키려던 전략적인 법안이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왜 부결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표면적인 결과는요, 상원 표결 49표에서 60표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정치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트럼프 가족 기업이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으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상태이고요. 실제로 아부다비 투자사와 20억 달러 거래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법안이 통과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면요, 실질적으로는 이 코인을 발행한 트럼프 가족이 실질적인 수혜를 보게 되는 구조이고요. 둘째로는 민주당이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자고 맞서고 있었고 결국 지니어스법은 이러한 정치적인 충돌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의 희생양으로서 경제적인 가치는 확인되지 않은 채 이해관계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베선트는 이 법안이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확대할 일생의 한 번뿐인 기회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법안이 무산되면서 디지털 자산의 혁신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요, 트럼프 가족의 그림자가 스테이블 코인에 짙게 드리웠다는 건데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트럼프 가족이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아부다비 투자사와 20억 달러 거래를 추진하던 중이었고요. 이 상황에서 해당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명확하게 사용이 되게 되면 트럼프 기업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법안 통과는 트럼프의 사익 추구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감독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더욱더 확실하게 유지해보자라는 원래 법안의 취지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니어스 법안이 과연 내 생활과 내 돈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시죠? 이런 결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흔하게 미국 주식도 거래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는 환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는요,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코인을 투자할 때도요,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거쳐서 테더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달러 결제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요, 디지털 위안화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패권을 미국이 빼앗기게 되면요, 향후에는 한국 기업도 중국의 결제망에 묶이게 되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투자자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리플은요, RLUSD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발행을 해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RLUSD를 디지털로서 해외로 수출하는 미국의 기업이고요. 이번 법안은 그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인 승인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자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요, 다양한 해외 직구나 미국 주식의 환전 등, 그리고 코인을 할 때 쓰이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법안의 부결로 리플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부터입니다. 법안의 부결로 리플도 타격을 입었지만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리플은 이미 뉴욕 금융국인 NYDFS의 승인을 받아서 주 정부 기준으로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중동에서는 리플의 네트워크의 영향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그 확장을 견제할 미국의 민간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로서 리플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돈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자, 리플은 SBI와 그 밖에 다양한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실물 결제 인프라로서 XRP 기반의 초고속 결제망을 만들었고 100% 준비금 기반으로 RLUSD와 은행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XRP 리플은요, 단순한 코인이 아니고 미국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서 그 쓰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이번 지니어스 법안의 부결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겠지만 우리 종목 XRP 리플에서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대신하는 대안으로서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리플이 트럼프가 출시한 USD1 같은 불투명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투명한 민간 솔루션으로서 차별화될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달러를 회복해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종목 XRP 리플은 아직까지는 그 상승폭을 더욱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이 전략적인 매수 구간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8일 이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XRP 리플은요, 다시 가격이 눌리면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한 차례 나왔었고, 저는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보내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현재도 이전 단기적인 고점을 넘겨준 상태에서 재차 상승하면서 가격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좋은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우리는 XRP 리플이 다시 내려와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있을 때마다 꾸준하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갑작스레 시장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어설픈 자리에서 물리게 되면은요, 다시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도 나는 어설픈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충분히 시장이 눌렸을 때 다시 매수를 진입해서 바로 상승하기 좋은 자리를 잡는 게 지금부터 핵심이고요. 저는 실제로 매일같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드리고 있고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알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시장이 다시 눌리면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 신호와 함께 여러분들이 진입을 시작하면 더욱더 유리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현재 이 매수 신호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상단에 보고 계시는 제 개인 번호 010-8199-7263으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시장에서 다시금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를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면서 진입을 할 거고요. 이렇게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을 내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가격적인 흐름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상황 알아봤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는 법안이었던 지니어스 법안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안은 부결이 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하면서 출시했던 USD1이라는 코인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 추구와 관련이 되면서 법안이 무산된 만큼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XRP 리플이 다루고 있는 RLUSD 이 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 코인을 대신하는 대안으로서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일 이후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도 저는 상승하는 끝단에서 여러분들께 경고하는 사인을 드릴 수 있었고요. 시장이 다시금 눌리면서 상승하기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다시금 매수 신호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금 상승을 하더라도 현재 위에는 다시 가격이 꺾일 수도 있는 저항 영역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상황에 따라서 경고 알람을 보내드리거나 시장이 다시 눌려서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저는 계속 차트를 보면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월요일부터 시장에서 갑작스레 한 차례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 변화가 있었던 만큼 지금 소식과 함께 여기까지 시청하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인사이트와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차트의 상황과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